안녕하세요, 나노드림입니다. 2022년, 벌써 2022년이 됐어요. 제가 시작한 게 2020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20년에 시작해서 벌써 21년, 22년이 됐고요.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이제 2022년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원 사업 공고를 보게 되면 그 중앙부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중소기업벤처부, 뭐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곳에서 하는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에서 갖고 있는 지원 사업들까지 통합해 가지고요, 통합 공고문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K 스타트업에 들어가셔서 통합 공고를 다운 받으셔서 사업을 직접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스타트업 대표잖아요. 남의 말 듣고 창업하고 남의 말 듣고서는 준비하기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내 사업이, 내가 가능한 사업이 혹은 나에게 가능성 있는 사업이 뭔지를 다 알고서는 그거에 맞춰서 도전해 보실 것들도 선택해 하시고 포기할 것들도 포기할 수 있게끔 내가 알고서는 그 사업을, 이 사업들을 운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2022년 1월 4일날 나오게 된 건데요. 예전부터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0.6조, 약 6천억 원의 창업 관련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1년에 보게 되면 약 1조 4천억 원. 1조 4천억 원에 약 2배 넘게 정부 지원 사업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도요 3조 6천억 원. 사실 뭐 이런 얘기 재미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개념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조 6천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의 지원 사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여기 오늘 사실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죠. 사업화 자금과 관련된 게 약 172개로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창업지원사업의 통합공고는 올해 들어서부터는 중앙부처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지원사업들까지 다 통합해서 공고를 하고 있어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요, 뭐 지원 기간도 늘어나고 지원 예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 기관들에 대한 것들도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요, 통합공고문에 나와 있는 지원 사업들의 직계표예요. 이건 좀 더 보기 쉽게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지원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제가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거를 통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K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뭐 이런 거는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스타트업 그 투자사들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엑셀러레이터 지원 사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통합 공고문을 보게 되면 위에 상단에 있는 사업명, 뭐 사업 개요, 특히 이 지원 내용에 있는 사업화 자금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보는 것 중에는 여기 보이는 예산이 20억, 30억, 뭐 10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좀 더 들어오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사업화 자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화 자금과 관련된 거에서는 예산을 보시는 것처럼 한 100억 정도 세 자릿수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대부분 사업화 자금들을 조금 많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밑에 보면요, 4.5억인데 사업화 자금을 준대요. 그럼 4.5억의 사업화 자금을 주려면 몇 명 뽑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조금 그래도 100억대 정도 되는 데들을 우선 1차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페이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입니다.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관광 분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할 거예요. 관광벤처 관련된, 관광에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비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비창업 패키지와 유사하게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볼까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요, 약 140개 기업을 선발을 할 건데요.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그 외에 뭐 교육, 멘토링, 뭐 마케팅, 홍보, 판로 개척 등에 대한 게 있고요. 지원 대상은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 그리고 초기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 밑에 하단에 보면은 신청 방법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2월 달에 나오니까 지금은 아직 홈페이지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관광벤처 사업은 관광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육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는 조금 더 관광 분야에 되어 있고, 사업화 자금은 예비 창업 단계의 경우에는, 예비 관광벤처일 경우에는 대략 5천만 원 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사업화 자금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3천만 원 정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초기 기업, 성장 기업, 마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처럼 중기부에서 하는 그런 지원 사업처럼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여러 개의 기업 지원 사업들에서 이렇게 예비 창업 단계, 초기 기업 단계, 성장 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원 사업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유사하게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에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PSST 사업계획서죠. 스타트업 사업계획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업계획서의 양식이 아니고요. 관광벤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서 다시 새롭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PSST 기반의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놓으셨다면 이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에 내는 사업계획서 신청 서류를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관광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이다 라는 게 있어요. 이 관광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은요, 번호상으로는 7번입니다. 번호상으로 7번인데요. 이 관광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은 초기 관광 기업을 대상으로 3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요, 민간 분야,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해 줘서 엑셀러레이터가 직접 초기 기업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사업화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참고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예비 관광벤처를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이런 지원 사업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밑에 하단에 보시면 주관하는 주관기관은 한국관광공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홈페이지 이 tourbiz.or.kr에 즐겨찾기 하나 해두시면 나중에 관련돼서 찾기 좋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문화 혹은 컨텐츠 관련된 것들만 대략 한 6개, 7개 정도는 안내해 드릴 거예요. 얘는 이제 번호상으로 8번입니다. 통합공고문에 있는 8번째 지원 사업인데요. 문화 콘텐츠 산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도 역시 보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뭐 약 214억 원의 어마어마한 지원 사업을 하는데, 뭐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 초기 창업 육성 프로그램, 창업 도약 프로그램, 뭐 창업 재도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여기 보면 나오죠. KOCCA 코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런 공고문에 대한 것들 지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콘텐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거였어요. 8번이 이거였죠. 앞에 페이지에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뭐 뭐 웹툰, 뭐 유튜브, 뭐 이런 식의 콘텐츠들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9번은 문화 예술, 그래서 문화 쪽에, 예술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이런 키워드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게 되면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서로, 그래서 시작 지원으로 예비 창업 단계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서 예산은 대략 한 4억 5천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억 5천으로 10개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창업 사업화 자금은 최대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최대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뭐 5천만 원 정도, 평균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최대 1,500만 원이니까 이거를 평균으로 나누면 아마 1,000만 원 정도 지원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1,000만 원 받아서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 중에는 이거를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플랫폼 만드셔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문화예술 쪽이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이런 1,000만 원이라도 굉장히 좀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10번째요. 10번째,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서로 똑같은 건데 하고 옆에 보면 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한 지 3년 미만의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써있죠. 3년 미만의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조직 10개 기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들, 초기 기업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 원. 이제야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사업화 자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주관 기관은, 전담 기관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도 있죠. 이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술기업 공모전은요, 예비 창업자들 15개 팀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창업 사업화 자금이 최대 약 1,500만 원 정도다라는 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얘도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셔서 예술기업 공모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서로라고 하는 것과 이 예술기업 공모전에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뭐 물어보신다면 주관기관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재미없죠. 그럴 거면 제 유튜브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요, 주관기관, 전담기관은 똑같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앞에서의 얘기하는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서로라고 하는 거는 약간 사회적 기업의 형태, 비영리 기관들의 형태인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업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쪽이고요. 특히 이 예술 기업 공모전의 경우에는 개념이 사업화 자금입니다만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곳에서의 가장 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예술 관련된 것에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는 거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예술기업 공모전에 아까 창업과정 지원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16번에 보면 초기 기업 사업 기반 구축 해가지고요. 위에서 이제 15번의 경우에는 예술 분야라고 아이디어 가진 예비 창업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 창업자를 위해 지원해 주는 게 있고 1, 3년차를 위한 초기 기업을 위해서 예술 기업 공모전 초기 기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술 기업 공모전에 성장 지원, 그래서 3, 7년차, 3년에서 7년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기서 3년 이상이 그냥 법인이면 다 되나 보네요. 보통은 7년 미만으로 제한을 하는데 3년 이상의 법인 사업자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뭐 사업 모델 개발 자금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금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담 기관도 일단 보시는 것처럼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네, 이 부분 예술 분야 초기 기업 사업 기반 구축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으니까 넘어가는데요. 뭐 특징적인 거는 사업화 자금이 최대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이다라고 해서요. 문화 중에서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많죠. 예술도 문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문화 콘텐츠라는 게 있고, 또 전통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으로서 3년 이내의 초기 기업과 전통문화 예비 창업에 있는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비 창업 단계와 3년 미만의 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요, 신청이나 관련 공고는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있죠. 이 해당하는 공간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사업에서의 핵심적인 팁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얘기를 시작하면 끝없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하다못해 예비 창업 패키지 하나만 이야기를 드려도 저 혼자서 한 8시간, 10시간 얘기를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어떤 지원 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뒤에서 뭐 해양수산, 뭐 농식품, 사회적 기업 어떤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만 드려도 나중에 찾아가시는데 좀 유용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이것도 아무래도 컨텐츠, 문화 이런 쪽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제 기준으로 좀 정리해 보면, 이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이거는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K-스타트업에서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이죠.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는 굉장히 작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팅, 뭐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 지역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시는 활동들을 해오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원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월에서 3월달 예비 창업 패키지가 끝나갈 쯤에 해서 이제 사업 공고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원 내용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원금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분야예요. 스포츠 분야는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포츠 산업만 따로 띄어서 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가 같은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합니다. 내용에 보시면 스포츠 산업 예비 초기 및 창업 도약 지원 사업으로요, 70억 원의 지원 예산을 가지고선요 3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3년에서 7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금액을 보고 140팀이다 라고 한다면 예비 초기 기업은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 내외, 3년에서 7년 미만 창업자는 대략 한 5천에서 7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찌되었든 예비 창업 패키지를 끝나신 분들은 그 중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분야인 분들은 이런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는 것도 초기 창업 패키지 말고도 또 다른 지원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홈페이지 신청은 스포츠 산업 지원 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스포츠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 분야처럼 엑셀러레이터를 지원을 해서 이 투자사에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평균 4,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지원 사업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들어서 굉장히 각광받고 이슈화 되고 있는 거예요. 재창업, 재도전, 이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스포츠 산업에 재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업 이론 교육부터 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재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한번 폐업을 해봤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요, 경쟁률이 조금은 낮을 수 있습니다. 자꾸 떨어지는 정보 지원 사업을 했는데 떨어지시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요, 이런 재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드라고 하죠, 정부 지원금의 첫 번째 지원금을 받는 경험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후속 지원 사업들을 노릴 수 있게끔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디어만 있고 3년, 4년 지내는 것보다 1,000만 원, 3,000만 원을 받아서 약간 부족하지만 그걸 가지고 MVP를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준비한 것을 검증해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농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농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사업화 자금에 대한 부분만 있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20번부터 시작해서 농식품 관련된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업화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으로, 이 지원 사업은요, 사업화 자금과 성장 지원을 하는 건데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를 나누어서 가는데 역시도 여기서 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약 1,000만 원, 예비 창업자는 1,000만 원, 기창업자의 경우에는 약 3,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요, 일반적인 정보 지원 사업들이 예비 창업자한테는 사실 1,000만 원이라는 게 거의 맥시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에만 좀 특징적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에 대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요,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농업을 하고 계시는 청년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이게 농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까 해서 준비해 봤어요. 자, 다음은 좀 특징적인,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지원 사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지원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금 규모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 111억 원, 약 112억 원의 지원금을 주는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에요. 얘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녹색 산업 분야라고 해서 그린 뉴딜,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녹색 산업 분야는 녹색 전환해서 탄소 저감, 녹색 산업 5개 선도 분야, 그린 뉴딜 중점 분야, 그리고 환경 일반에서는 물, 대기, 폐기물, 생활 환경 등에 대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걸로요. 예비 창업자는 5천만 원, 초기 창업 기업은 1억 원 내외의 지원금을 나오는데 정부 지원금이 70%, 자부담이 30%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밑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녹색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지원 사업 그리고 후속 지원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연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은 두 번째 특화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28번이죠.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의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예산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318억. 우선 많죠. 대상은 창업 희망자, 미창업팀, 창업 2년 이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노동부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은 700만 원에서 5천만 원 내에 차등 지급이에요. 사회적 기업이 아무래도 수익화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창업 자금의 금액이 조금은 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받고 사업을 끝내는 게 아니라 후속적인 지원 사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후속 사업에 대한 것도 연계해 두시면서 가신다면 이게 결코 작지는 않을 거예요. 지원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창업 희망자, 예비 창업자 뿐만 아니라 미창업팀, 창업 2년 내의 사업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 지원 사업들도 연결이 되고 초기 창업 패키지나 그 기타 등등의 지원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원금이 적은 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좀 가볍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해양수산 분야예요. 30번이죠.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그래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는 해양 분야, 해양수산업 관련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최대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될 거고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1월 달에 공고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양수산이라고 해서 굳이 바다 이런 컨텐츠들도 있지만요. 참고로 낚시 이런 것들도 이 해양 신산업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좀 이제 해양수산에서 이제 조금 더 글로벌한 컨셉으로 가는 거죠.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는요, 특히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의 예비 그리고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5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원금도 꽤 커요. 100억 정도의 정부 지원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요. 대상은 업력 3년 이내에 DNA 분야 예비 그리고 기창업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라도 외국에 나갈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글로벌 창업 사관 학교입니다. 학교예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청년 창업 사관학교,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이런 학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학교 같은 관리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딱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학교의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관리를 해준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해가지고요. 얘도 역시나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보면 업력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그냥 완전 초기 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곳들을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작년에 2021년의 경우에도 보면 저희 나노드림에서 2020년에 그 나노드림 통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셨던 분들이 선정되는 경우도 봤어요. 보게 되면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이런 곳들과 연계해서 성과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지원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내 아이템을 글로벌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투자사들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도 역시나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 나오니까 나중에 사업 공고가 나오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 자, 얘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의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 팁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팁스 R&D에 선정된 창업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팁스 받기 전에 프리팁스라고 해서 1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조건이 있다라. 그래서 프리팁스의 지원 사업이 있고, 팁스가 있고, 포스트 팁스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해서 제도권화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의 거의 끝판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걸 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두세 개 정도의 지원 사업을 받을 상태면 굉장히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팁스에 대한 얘기는 뭐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작년에 저희 나노드림 커뮤니티에서 재미 좀 봤던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끝난 상태인데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였죠. 약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최대 1억 5천의 사업화 자금. 초기 창업 패키지가 최대 1억 원인데 한 7천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에서는요, 최대 1.5억 원인데 1억 5천인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저희 네트워크 커뮤니티 내에서는 1억 2천씩 다 받으셨어요. 그만큼 사실은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지원 사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들이라면 누구나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도 초기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에 한 80% 이상 비슷합니다. 즉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에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48번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빅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빅3는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지원 대상 빅3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굉장히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대상으로 7년 이내에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고부가 가치, 그리고 굉장히 하이테크에 해당하죠, 분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부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고요.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이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소부장과 관련된 스타트업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연계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들어보고 싶고 제일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공통의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죠. 작년에 제 기억에 대략 한 1000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는 1500명 정도 지원을 하네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거는 너무나 많은, 뭐 사실 저희 유튜브를, 저희 컨텐츠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일 거라 생각해요.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고,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2월 달에 아마 모집 공고가 나올 것입니다. 약 1500명을 뽑을 것이고요. 아마 일반 분야 1000명, 특화 분야 500명 정도를 모집할 거예요. 다음에 이건 기회 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전 성공 패키지. 제 주변에서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 중에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탈락하신 분을 못 봤어요. 네,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적어요. 왜 적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했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혹은 직장 생활만 하셨다가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접근하지 않아요. 이제 30, 40대 혹은 어쨌든 20대라도 창업을 해보고 한번 폐업을 해봤던 분들이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지원금이 예비 창업 패키지와 똑같은 대상을 일반적으로 가져가는데 지원금은 약 3천만 원 정도로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재창업에 대한 재도전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그런 마인드셋을 하기 위한 교육들이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좀 들으셔야 되긴 합니다만 교육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권해드려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내공이나 역량이 더 향상될 거기 때문에 성인 교육이기 때문에요. 아동 교육의 경우에는 그냥 뭐 취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한 교육이지만 성인이 받고 있는 성인 학습, 교육학적인 얘기에서 성인 학습의 관점에서는 성인 교육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은 그것을 이수했을 때 급여나 연봉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살려주는 교육이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K-스타트업에서 모집을 할 것입니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그리고 또한 올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팁스 R이라고 해서 팁스 중에 재도전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 연계 지원 사업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도전 성공 패키지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작은 그 틈새에 또 다른 그 테크틀이라고 하나요?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재도전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진입을 해서 팁스 R로 해서 또 다른 추가적인 지원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1월 달에 모집하고 있죠. 2월 5일인가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 창업사관학교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초기 창업 패키지 얘는 1, 3년 차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죠. 물론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들도 모집을 합니다만 어쨌든 1, 3년 차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고 나서 후속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최대 1억 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1억 원. 근데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저랑 이야기를 많이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최대 1억이지만 실제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최대 1억은요. 1억은 제안서 그 주간 기간에 낸 곳 중에 그 낸 주간 기간에 1등 하지 않으면 1억 받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7천만 원 받는다 생각하셔야 실망하지 않죠. 1억 받는다고 생각해 놨다가 정작 7천만 원 받으면 사업 포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1억 준다 그래서 7천만 원 줘서 사업 못 하겠다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 7천만 원? 네. 자, 그 다음 창업 도약 패키지는 도약 단계 3년에서 7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한 이후에 지원 사업으로 창업 도약 패키지인데요. 얘는 최대 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면 평균 한 1억 5천 정도의 지원금, 사업화 자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비대면 창업 패키지가 비대면 창업 지원 사업이 1억 5천 최대 1억 5천인데 1억 2천 지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업 도약 패키지 중복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창업 지원 사업과 창업 도약 패키지는 혹은 초기 창업 패키지랑 비대면 창업 지원 사업이 중복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원 사업을 받으면 자금이 모자른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제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게 한 해가 아니고요. 1년에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사업화 자금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1년에 하나밖에 못 받아요. 사업화 자금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릴 거지만 디딤돌 지원 사업, R&D 지원 사업은 사업화 자금이 아니고요. 개발 자금이에요. 개발 자금이기 때문에 사업화 자금이랑은 돈을 쓰는 게 다릅니다. 개발자들 혹은 뭔가 그런 연구 개발하는 분들에게 비용을 쓰는 인건비 같은 개념이고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업화 자금은 사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데 그런 곳에 돈을 쓰게끔 하는 것이 이 사업화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두 개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창업 도약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비대면 육성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
다 사업화 자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아요. 한 해에 중복이 안 된다는 거고요. 2022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았다면 2023년에 비대면 창업 육성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및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서 시제품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얘는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법인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이 지원 사업들이 운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장 모델링, 집기, 시제품, 홈페이지 등의 2천만 원 내에 지원을 해주고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의 한도로 약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공유할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업화 자금은 대출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에요. 물론 그 돈에 쓸 수 있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대출받지 않고 정부 돈으로 나라에 기여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의 분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준비하실 때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같이 모여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꿈을 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